자, 기자수첩 변상옥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이주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내일이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세상의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죠. 이걸 기념해서 12월 18일이 세계 이주민의 날로 정해져서 2000년부터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세계의 모든 남의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가족의 범위, 그 비차별, 평등, 미등록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이 협약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예. 국제연합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한 2억 3,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2003년부터 이제 발효가 된 것이고,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국제사회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한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머물고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인이 한 145만 명 정도 되고요. 아, 굉장히 많네요. 이 중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고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55만 명. 예. 우리 사회 이주민 하면은 이제 흔히 공단의 노동자를 떠올립니다만 이제는 농업 현장, 그다음에 축산업 현장 등에도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 문제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문화를 평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이주민들은 불안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불안. 한마디로 하면 불안이다. 예. 왜냐하면 글로벌 이주민을 위한 앞에서 얘기한 유엔 협약, 우리 정부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권과 노동에서 우리가 좀 후진국이다라는 걸 이제 자인하고 있는 거죠. 유엔이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에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고, 유엔 사무총장은 또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우리가 망신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주말이죠.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이주 노동자 대회가 이것저것 열렸는데 구호를 살펴봤더니 스탑 EPS입니다. EPS는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도 노동자다 이런 문구도 있었고요. 퇴직금은 한국에서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국에서.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은 뭐가 문제냐.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으면 가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장 변경 신청서에 반드시 옛날에 자기를 봉급을 주던 사장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주 노동자는 퇴직금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나 한국에서 붙여주면 받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이주 노동 관련 법규들이 어떨 때는 악법이라 소리를 듣는 거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난민법입니다. 법에는 난민이 절차를 밟아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이 예산이 없어갖고 이 법에 적힌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인종과 출신 민족, 출신 국가,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죠. 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 엄연한 이제 다문화 사회를 진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법을 빨리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개선과 개혁의 문제에 힘을 더 보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땅콩 회항 때문에 가진 자의 갑질을 비난했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사실은 이주 노동자들한테 갑질을 해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배경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일해도 임금을 아주 적게 받고 우리말 소통이 어렵다고 해서 부당한 행위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고발됐습니다만은 주말에 현장에서 고발된 사례들 보면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 임금은 최저선이고 12시간 주야로 맞교대로 일을 했고 급여에서 하루 2끼씩 한 달분 식사대 24만 원을 일방적으로 막 공제해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일선을 놓으니까 노동부에 고발해서 10명이 불법 파업과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다음에 60kg, 70kg 이렇게 무거운 것들은 기계로 옮겨야 되는데 이주 노동자한테는 니들이 직접 옮겨. 손으로 옮기게 한다거나 결국 그러다가 다치면
병원비는 또 월급에서 제합니다. 일터를 옮기겠다, 못 참겠다라고 하면 때리고 욕하면서 니네 나라로 가버리게 하겠다. 가버리게 만들겠다. 예. 쫓겨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을 하고 이래서 이제 고발당했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작업 중에 다친 거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데 또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호 중에 우리도 노동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시각은 그런데 사용자 편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직장을 자꾸 옮기고 권리를 주장하면은 예. 사용하는 기업주 입장에서 불편해진다면서 정부는 이걸 가능한 한 제한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거죠. 예, 뭐 참 일을 하다 다치면 병원비를 월급에서 제해버리고 참 뭐 모욕을 주고 이런 행위들은 정말 없어져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이게 좀 뭐랄까요,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사회 어디서나 임금은 적게 주고 일은 험하고 고된 곳이 있으면 거기에는 대부분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기피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노동자가 기피하는 곳이 이들의 주된 일터인데 우리는 또 그렇게 안 봐요. 일자리를 우리 걸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외국 이주민들만 따지고 보면은 전체 인구수 대비로 범죄율로 따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예. 근데도 마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지나가면은 뭔가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뭐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는 편견도 있습니다. 예. 사회의 환경이 힘들고 지치면 사람들은 우리 힘을 모아 잘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아서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갑질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주 노동자 또 그들의 가족들, 이주민들은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이기도 하고요. 만약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보면서 저 인간들 하면서 만약에 손가락질 해야 된다면 또 차별한다면 우리 못 참죠. 그렇죠.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주민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너무 이렇게 봐주는 시각도 좋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가난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편견과 차별로 고생한다. 딱한 사람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건 이주민의 특성이 아니라 이주민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인 거죠. 이주민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사실. 불쌍한 건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떤 교과서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주민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건 너무나 지나친 좀 국가주의. 우리만의 시각이고요. 우리만의 국가주의 시각인 거죠. 그래 예. 이주민은 잘만 부리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존재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주민을 국가 경제나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처럼 인식하면 안 된다.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도 안 되는 거죠. 네. 세계 이주민의 날이 내일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인식을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